어서오세요. 소매너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캔디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사사키즈님 어서오세요. 꽝은 라이크트님 어서오세요. 오늘 뭐지? 한 저녁부터 밥 먹고 그냥 잤거든요. 그냥 어제도 좀 늦게 자가지고 그냥 좀 자야겠다 해가지고 잤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안 졸리네요. 오늘은 막 연장을 하셔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아, 톡방에다가 방송 켰다고 말 안 했지. 진리님 어서오세요. 난 방송 톡방이다 알람도
집에서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이 친구를 알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반이었는데 서로 집이 가깝다 보니 등하굣길에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mp3를 최대 음량으로 한 뒤에 땅만 보며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지만 친구들과 같이 걸을 때조차 그렇게 땅만 보고 걸어가니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저와 사이가 깊어졌을 때쯤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 귀신이 보여. 갑작스러운 친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저는 믿는 척하며 그러냐고 귀신이 어떻게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귀신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냥 사람 같아. 근데 보통 신체 일부분이 없어. 그리고 전깃줄이나 창문에 매달려서 사람들 구경해. 내가 걸을 때 노래 크게 틀고 땅만 쳐다보고 걷는 것도 귀신이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내가 귀신 보는 거 알고 걔네들이 집까지 따라와서 그랬어. 예전에 내 친구들한테 점심시간에 학교 스피커에서 귀신 소리 난다고 말했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지만 제게는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 크게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살았죠. 그날은 그 친구와 시내에 놀러가기 위해 집에 들러 가방을 놓고 가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빨리 갔다 오겠다고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친구는 아파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한 뒤 최대한 빨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현관 앞에 서 있던 친구가 겁에 잔뜩 질려서는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사색이 되어서는 일단 빨리 가자 라고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교회 앞에 도착을 해서야 입을 떼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너네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람 있었어? 뜬금없는 친구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친구의 표정이 엄청 진지했기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최근은 아닌데 초등학생 때였어. 옆에 백이동에서 자살한 사람 있어서 난리 났었거든. 근데 우리 동은 아니었어. 저는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귀신이라도 봤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뒤에 갑자기 옥상에서 웬 아저씨가 떨어졌어. 근데 그 아저씨가 온 관절이 다 꺾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옥상에서 그 아저씨가 떨어졌고 몇 번에 떨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더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야.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거겠지. 친구는 이 말을 하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찝찝했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이고 저희 동에서는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반신반의했습니다. 이후로도 친구의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그날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곤 집에 가기 위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며 왠지 오싹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동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 당황해하시면서 누가 그랬어?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세워질 당시에 건물을 짓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찌어찌해서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받아 겨우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 전에 어떤 아저씨가 술을 마신 뒤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부도난 회사의 관계자였던 것 같다고 하고요. 이 사실이 알려져서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분양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했대요. 그나마 분양을 해주시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랑 친한 분이라 할아버지한테 말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알고 있었고요. 그 아파트가 워낙 작은 단지라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도 많고 어머니들끼리 친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의 말이 떠올라 혼자서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갔고 그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셔서 명절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직도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 반복할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엘리베이터가 할머니 댁이 아닌 다른 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린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뉴라이터님, 흥이나요님, 대장님, 미래님, 향기님, 오아이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왜 메베리가 안 보이냐. 어디 갔다 왔어? 몇캠 보다 왔어? 다 들켰어. 아,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팔이 백신 맞은 것처럼 아파요. 문질문질하면 되나? 아, 왜 이래. 안 놈? 아, 나 오랜만에 학교 괴담 이런 거 하고 싶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소재인데. 어때요? 여러분들의 최애 공포 소재. 투표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투표를, 이거 되게, 이런 투표는 처음이에요. 왜냐면요, 나폴리탄. 뭐, 공포 라디오. 와, 근데 이때는 그 투표 참여자가 1220명 이랬네. 이게 어그로랑 악플 때문에 채팅 얼리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얼리지 말아라가 반이었어. 어... 네, 아무튼 만들겠습니다. 주제
제일 좋아하는 공포 소재. 1. 학교. 2. 나폴리탄. 또 뭐가 있죠? 금아리님 어서오세요. 뭐 있지? 학교, 나폴리탄, 막, 막상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 뭐가 있더라? 아, 같이 생각 좀 해봐요. 이게 일본 괴담도 학교 관련된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재 중에 하나 있는 건데, 약간 그 스릴러 비슷한, 스릴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하고 계세요? 공포 소재 제일 좋아하는 공포 소재에 대해서 투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은근 막상 떠올리려니까 학교 이외에 왜 생각나는 게 없니? 군대. 맞네요. 또 뭐 있을까요? 스토커, 병원. 병원. 역시 잘 아시는구만요. 장례식.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장례식이랑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에 관련된 거. 일본에서는 미스테리. 그다음에 신에 관련된 거니까 저도 숙박업소. 폐가랑 흉가 이런 것도 있네요. 이 정도면 됐나? 기타. 쪽지로 보내주세요. 투표 시작.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도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3번 범죄 스릴러. 그래서 저거 한번 심심하실 때 투표해 주시고요. 꾸미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번 거는 방송실 공포 귀담입니다. 방송실 귀담. 이게 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또 괴담이 나뉘거든요. 장소에 따라서 보통 나뉘는데, 방송실, 지금 나오는 방송실 같은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교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밤에 운동장에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엄청 흔하죠. 그 다음에 뭐 미술실, 과학실. 이 과학실도 막 뭐가 움직인다 이런 거. 그래서 방송실입니다. 이거는 유독 학교 괴담. 맞아요. 운동장 동상이 움직인다. 이거 되게 흔하죠.
굉장히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해요. 훈이님 어서오세요. 너무 재밌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동부 업데이트구나. 그래서 방송실 공포 괴담입니다. 그래서 방송실 공포 괴담입니다. 이게 전에 들은 소문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의 진상을 덧붙이는 식으로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간디국장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방송실 공포 괴담입니다. 학교에는 하나씩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 법.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다녔던 학교는 유독 방송실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문들 중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섞여 있었다. 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실제로 방송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나는 그 괴담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대상으로 혹시 말을 꺼낼 기회가 생기면 학교 방송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집했다. 그 중에 몇 개를 골라 정리해보았다. 내가 전해 들은 소문을 먼저 소개하고 그 소문의 진상을 덧붙이는 식으로 적어보았다. 이것은 모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떠도는 소문이며 시기에 따라서 정리했다. 첫 번째, 방송. 80년대 초의 일이라고 한다. 오전 10시를 넘어 2교시 수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니 교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세요. 집니다. 주세요. 집니다. 누가 들어도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고 억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로봇 같은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저학년 중에서는 울기 시작한 아이들도 생겼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달래기 바빴다. 이윽고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송실로 달려갔다. 곧이어 다른 선생님들도 방송실로 향했지만 방송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학교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으며 결국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침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방법을 강화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며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었던 A 선생님이 갑자기 그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학교를 쉬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하며 A 선생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 선생님은 퇴직을 하셨다고 한다. 그 반 아이들이 편지를 쓰거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도 닿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A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마저 퍼지기 시작했다. 방송되었던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지직거려서 잘 들리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많은 의견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상이십니다. 였다고 한다. 두 번째, 유리창 파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방송부의 B군이 방과 후에 1층 방송실 창문에 몸을 내던졌다. 산산조각이 난 창문과 함께 B군은 그대로 교정에 나뒹굴었다. 1층이어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창문 유리조각 때문에 B군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다. 이건 내가 실제 재학 중이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B군은 같은 반 친구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있었던 B군에게 나를 포함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병문안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B군의 말에 의하면 방과 후에 방송실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실에 웬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긴데 등을 돌리고 방 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B군은 깜짝 놀라 도망치기 위해서 방송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이번엔 문 앞에 서서 마치 문을 막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고 한다. 그 등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저 여자가 자신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B군은 그만 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갔다. 슬쩍 보인 창문에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비치고 있었다. 그 말은 즉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여자가 몸을 돌려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극도의 공포감에 B군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창문을 열고 탈출하면 그 여자에게 잡힐 것 같아서 그대로 창문에 몸을 던져 방송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B군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다. 어떤 얼굴이었어? 글쎄, 유리창에 비친 걸 슬쩍 본 것뿐이라서 그것까진 모르겠어. 옷은? 낡고 오래된 천을 몇 겹씩 겹쳐 입은 것 같았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학급 신문에 실으려 했지만 선생님께 혼만 났다. 이후에 B군은 괜찮아진 것 같더니 결국 폐소공포증을 앓다가 태어난 뒤 그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세 번째, 자살 사건. 90년대 당시 교감이었던 C 선생님이 밤에 학교를 잠입했다. 그리고는 방송실 바로 맞은편 계단에서 테이프를 계단 난간에 묶어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발견해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이다. 네 번째, 사라진 관상어. 2달에 걸쳐 학교 수조에서 관상어가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방송실 자료보관소 서랍에서 말라붙은 대량의 관상어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건이 잠잠해진 뒤 동네에서는 새로 관상어를 기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수조 안의 관상어가 하루하루 줄어들더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 학생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갔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봤다고 한다. 그 아이는 순순히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백을 했다. 기묘하게도 발견된 물고기 사체에는 그 아이가 빼낸 건지 아니면 썩은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전부 없었다고 한다. 범인이 학생이었던 탓에 따돌림을 우려해 사건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무렵 난데없이 전학을 간 아이가 있었기에 학생들은 다들 그 녀석이 한 짓이라면서 수군댔다고 한다. 더욱 기묘한 건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는 학생이 대답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얼굴로. 그 얼굴만 봐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소문이 떠들고 있지만 되게 공통적으로 방송실에 여자가 나오고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최근 들었던 소문으로는 70년대의 어느 졸업 앨범에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한다. 1543 1호님, 호빵님 어서오세요. 이거 듣고 있는데 밖에 대문이 자기 맘대로 열리네. 홀리. 오늘은 불 켜놓고 자야겠어요? 근데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무섭지 않냐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뭐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진님 어서오세요.
대나짱 안녕. 은하 실제 본 적은 있으세요?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본 적 있다고. 선생님 오늘 지각했는데 무슨 벌을 받나요? 하와와. 입을 막는 벌은 어떨까? 아가리 봉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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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파이님 어서오세요. 투표 다 하고 싶다고? 야, 중복 투표가 되나? 안 되네. 미안하다.
뭐하지? 대장님, 순야님 어서오세요. 호연님 어서오시고요. 용희님 어서오세요. 까만별님 어서오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괴담을 싫어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천사님 어서오시고요. 이원님 어서오세요. 할이 좋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10분 있으면 12시요. 뭐지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일찍 가지?
12시.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한다니. 제일 공부. 이글스님 어서 오시고요. 시린님 어서오세요. 농부꾼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괴담을 싫어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괴담을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신이나 귀신의 존재를 일절 믿지 않고 그저 흥미로운 괴담을 접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의 말을 듣고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괴담의 중심 블로그에 들어와서는 최근 올라온 괴담을 읽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너 왜 이런 거 읽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이게 흥미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질색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해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닙니다. 친구는 옛날에 인천 구월동에 살았는데 2년 사이에 인명사고만 3번이 났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원한관계에 인한 살인사건, 한 번은 어린아이의 교통사고, 한 번은 자살사건이었답니다. 특히 자살사건은 친구가 초등학교 수업을 받던 도중에 발생을 했고 쿵 소리가 수업 도중에 들려 다들 창밖을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추락하는 현장을 목격했고요. 그런 아파트에서 살아서 그런지 친구는 유달리 가위에 자주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끔찍한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게 없이 잠에 들었는데 귓가에 어린아이 소리 같은 게 자꾸 들려오더래요. 사촌 동생인가 싶었지만 이 밤중에 찾아올 리도 없을 뿐더러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밤을 새다가 소리가 잦아들 때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느낌이 묘해서 침대 옆에 있는 전신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본 거울에는 친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어린아이의 손바닥 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죠. 소름이 쫙 끼쳐서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문질러 손자국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사를 해서 현재 우리 동네로 왔고 그 이후로는 가위도 안 눌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지웠다고 말할 때 친구의 표정은 정말 평소에 볼 수가 없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진실이어서 그랬겠죠.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봉 풀어줄게. 호호호. 선생님 이뻐요. 아이고 이별 발린말 아주 감사합니다. 후후후후. 아니 님들 제가 자주 하는 폰게임이 있거든요. 지금은 자주 안 하긴 하는데 그 고양이 식탁이라는 게임이에요. 아 진짜 고양이가 주인공이고 고양이들끼리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게임이라 고양이 캐릭터들이 되게 귀엽거든요. 굿즈를 너무 사고 싶은데 중국 사이트야. 나 이거 모르겠어. 달러야 환율도.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귀여운데 중국에서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고양이 식탁 굿즈 안 나오네. 대행해주는 데가 없어요? 에 그런가 봐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이게 막 엄청 인기 있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아쉽네요. 다음에 뭐 기회가 있겠죠. 언젠가는. 네. 추천 감사합니다. 고양이 식탁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뭐 고양이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약간 방치형 게임 그런 거고. 아이고 여러분 12시가 되었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찐빵 먹는데 맛있다. 찐빵은 난 안 먹어. 꽃마마님 어서오세요.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한번 보세요.
전 찐따라서 찐빵 싫어함. 관련이 있나요? 저는 팥을 싫어해서 안 먹는데. 네, 추천 감사합니다. 보타연님 어서오세요. 용익님 어서오시고요. 미니 호빵이 딱이던데 그냥 호빵 쓰게 느껴짐. 저는 그건 모르겠고 야채 호빵이랑 피자 호빵 좋아합니다. 약간 근본이 아직 겨울에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는. 그냥 약간 필수 코스 마냥 호빵을 엄청 먹었는데 요새는 안 먹어요. 그 페이스북에 고양이 식탁 치면 나와요. 페이스북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식탁 게임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죠. 저 야채 호빵 진짜 맛있어요. 옹아이님 어서오세요. 네, 하나 사 먹으냐? 나도 먹고 싶어요. 근데 찐빵, 호빵. 호빵 좋아. 나도 호빵. 이행이행님 어서 오시고요. 아, 왜 이렇게 덥지? 보일러도 빵빵한가? 오빠님 어서오세요.
호빵 이름이 왜 호빵인지 아심? 몰라요. 호호 불어서 먹는다. 그 듣긴 들었어요. 귀신 본 썰이면 다 좋아. 아, 호빵 먹고 싶다. 안돼 안돼 안돼. 하리하리 어법 감사합니다. 긍정님 어서오세요. 긍정 지각 지각 추천 감사합니다. 백원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배고프다. 아니 오늘 점심에 샐러드를 시켰거든요. 1시 반인가 좀 넘어서 시킨 것 같은데 배달이 한 89분인가 뭐 그렇게 걸린대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야 될까 하다가 그냥 기다렸거든요. 근데 샐러드는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근데 오늘은 뭔 날이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보통 거기 한 진짜 저희 집 근처기도 하고 서브웨이라서 그냥 배달도 한 20분? 늦으면은 25분에서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89분 찍힌 거 보고 와, 딴 데서 먹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먹었죠. 뭐 89분보다 살짝 빠르게 오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맛이 있었다. 지방도 89분 안 지키는데 저희 경기도입니다. 점심시간이라 밀려 1시 반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뭐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겠죠. 그리고 지방은 89분 이상이라는데요. 그 얘기했더니 감자튀김 먹고 싶다. 와. 요새 진짜 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뭐지? 먹고 싶은 거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약 몇 개가 있니? 하나, 둘, 셋, 넷. 한 30개 정도. 진짜 많다. 5만 개? 솔직히 누가 밥 먹자고 해서 밥 뭐 먹을래 이러면 한 147개 정도는 말할 수 있거든요.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뭐 이거를 다 먹었다가는 한 10kg 찔 것 같아. 뭐 있는지 아세요? 그 심지어 옆에다가 어디서 파는지도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스탄불 치킨이면 옆에 BBQ 적어놓고. 뭐 있냐면요. 일단은 지금 먹고 싶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디 보자. 볶음 우동이랑 서브웨이 새우 샌드위치에다가 에그물 추가한 거랑 육회 비빔 막국수랑 왕만두랑 60개 치킨에 간지 윙봉이랑 호랑이 치킨이랑 감자튀김이랑 KFC 치킨 그거 핫크리스피랑 지파이 롯데리아 거랑 엄마가 싸준 김밥이랑 포텐피자 반올림 거 스파게티 세트랑 육가공장 물냉면이랑 길거리 토스트랑 비빔면이랑 자메이카 통다리 바베큐랑 간짬뽕 컵라면이랑 오겹살이랑 막창이랑 새우 파스타랑 감자 핫도그 크림 파스타 예, 대충 뭐 이 정도? 콘치즈도 있고요. 예, 이미 채팅은 보이지 않는군. 다 보고 있답니다. 나 하리랑 달달한 커피 한 잔. 이게 뭐야? 나중에 저 룰렛에다가 식대 넣으면은 저희 회장님이 진짜 나올 때까지 뽑는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식대를 넣을 생각은 별로 없긴 해요. 나 진짜 나중엔 몰라. 그리고 저 커피 안 마심. 수고. 메비리는
저기 뭐지? 운동하니까 아메리카노만 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거 편견인가? 나는 먹기 위해 살기 안 가려. 아, 커피 뭐 좋아하는데? 나는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자. 맛도 좀 맛있는데 카라멜 마끼아또 있잖아. 그거 여름에 한창 몇 년 전에 맛들렸을 때 아이스로 위에 휘핑 올려가지고 카라멜 마끼아또 엄청 먹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살찌니까 안 먹고 커피 그냥 안 먹어. 녹차를 최근에 많이 먹었어. 아인슈페너 이런 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고급진 커피. 라떼? 나 라떼도 좀 쓰더라고.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 머신 하나 사고 싶어요. 저희 집에 돌체커 커피 머신 있거든요. 엄마가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캡슐 그거 머신을 사놨는데 잘 안 써요. 근데 그게 신형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산 그거라. 아 근데 그게 캡슐 커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핫초코랑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뭐지? 뭔진 잘 기억 안 나는데 향이 좋았어요. 달달하고 뭐더라? 그게 라떼였나? 아 근데 그게 물을 따로 그 뭐지? 되게 좀 구형이긴 해요. 그게. 근데 아무튼 사놓고 엄마가 안 써요. 다음 월급 받으면 사시려고요? 오, 좋죠. 캡슐만 쟁여두면 맞아요. 근데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 캡슐 딱 넣고 거기서 커피 쭉쭉쭉 나오고 아이스 커피도 할 수 있고 얼음 뭐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옛날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음료수 디스펜서 있으면 좋겠다고. 음료수를 하도 좋아해서.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그게 집에 있으면은 음료수를 물처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이 찌거고. 저도 라떼 좋아해요. 아, 라떼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구나. 하긴 좋죠. 저는 카페 가면 항상 딸기 스무디나 아니면 레모네이드 이런 거만 먹어서. 복숭아 시즌에는 복숭아 메뉴 먹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주시에서 딸기 키위에다가 알로에 그거 추가해서 먹는 거. 시중에 파는 건 입에 안 맞아서 직접 만들어. 오, 진짜요? 금손이신가? 아무튼 저는 주시를 제일 좋아해요. 주시 뭐지? 버블티도 팔던데 요새. 그럼 하리픽으로 한 잔?
아, 나는 근데 카페마다 메뉴가 달라, 추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뭐 자어블이라던가 쿨라인 피지오라던가 그러고 뭐 주시는 내가 말한 딸기 키위라던가 뭐 카페마다 시그니처도 다르고 맛있는 것도 달라서. 귤맛 하리버님 어서오세요. 또 뭐더라? 아무튼 카페마다 좀 맛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 이제 바꿔야겠다. 지금 카드캡터 체리 케이스 쓰거든요. 근데 살짝 누리끼리 한데? 뭘로 바꾸지? 고민이 됩니다. 원래는 투명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카드캡터 체리를 좋아해가지고. 방금 공지 받는데 방송 10년 차세요? 네, 물론 중간에 많이 쉬긴 했는데 굳이 따지면 10년 차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뻐요. 입에 발린 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축하 감사합니다. 그날 또 제가 뭐 이벤트를 할지 뭘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하겠죠? 그래서 그때 와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방송 자체가. 하디슈 신청 맞다. 하디슈 신청한 거 저희 패스트비지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하디슈 신청한다고. 어떻게 됐나 봐야지. 요청 문의 답변 완료. 실시간 하디슈는 누락 방지를 위해 콘텐츠 당일 접수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행 2-3시간 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데? 아, 당일이구나. 오.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당일 신청할게요. 아니면, 잠깐만. 그 편성TV에다가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됐지? 편성TV.
아무튼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산들바람님 어서 오시고요. 이 야심한 밤에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세상에는. 저는 먹기 위해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없는걸요. 아유 저요 저 말한 거였어요. 저도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아무튼 뭐라고 하는 거야. 배가 고픕니다. 점심에 샐러드 진짜 거기가 원래 샐러드가 찹샐러드로 오거든요. 다 뭐냐면은 소스 따로 안 주고 다 버무려가지고 잘라져서 오는데 오늘은 그냥 안 잘라주고 아무튼 소스도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낫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찹샐러드로 오면은 물이 생겨가지고 써있는데 찹샐러드로 제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지? 다이어트 하세요? 그냥 그냥 방송에서는 별로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새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찍먹 샐러드 다 부먹이었어요. 근데 원래 그게 야채랑 그런 거 다 잘라줘가지고 그게 편했는데 왜 그렇게 온 건지 모르겠네.
EAS님 어서오세요. 개집님 어서오시고요. 이제 이틀에 한 번은 샐러드를 먹을 것 같긴 한데 돈이 얼마나 나갈까? 다시 자진 않고. 왜? 만들어 먹죠. 근데 이게 샐러드 야채 시키잖아요. 이상하게 다 못 먹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똑같은 재료에 사서 한번 해볼까? 양상추 샐러드. 아, 이게 채소 믹스로 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 못 먹어요. 이거 왜일까? 배가 차요? 뭐랑 같이 먹냐에 따라 다른데, 저 오늘 스테이크 앤 치즈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전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그걸로 먹긴 하거든요. 막 닭가슴살 스테이크나 뭐 그런 제품은 먹기는 해요. 뭐 많더라고요, 맛있는 거. 빵이 들어가는 순간 다이어트는 끝나는 거죠. 햄버거 4개 먹는 사람인데 난 샐러드 먹으면 엄청 먹겠네. 아, 먹다 보면 물려서 그 정도까지는 안 드실걸요. 근데 샐러드도 샐러드 나름이에요. 미안한데 난 누구와 함께라도 닭가슴살은 안 돼.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볼 같은 거 엄청 맛있어. 소프트볼이 진짜 맛있어요. 아침 사과 1개, 달걀 1개, 점심 달걀 2개. 약간 그런 건가요? 극단적인 식단? 아, 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요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식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거든요. 그럼 한 점심때까진 배가 안 고파서 늦은 점심을 먹고 저녁에 진짜 조금 밥 2숟가락 먹거나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 오늘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 아침에 일어나면 식욕이 없잖아. 한 달 내내 감자 먹는 분 그거 봤어요. 근데 저도 봤는데 감자도 다이어트에 좋대요. 모르는 일인데? 아니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식욕이 없어. 아침엔 꼭 먹어야 좋대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것도. 근데 진짜 배고파요. 배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야. 아니, 저도 밤에 자기 전에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배고프다. 내일 아침에 끝내주게 맛있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잔다 이러고 자거든요. 그러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식욕이 없어요. 이상하게 밥 먹기가 좀 싫은 느낌? 밥이 안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족 아침 안 드세요, 전부? 아니요, 먹어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와플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혼잣말입니다. 근데 제가 초딩 때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화장실 칸 안에서 막 혼잣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 같은 반 친구가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아니야, 나 잘 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건 아닌데. 이거는 그래도 그래, 난 잘 될 거야. 아니, 잘 돼야 돼. 왜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화장실에서는 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했죠. 걔는 아무도 못 들을 거라 생각을 했겠지만은 좀 그랬어. 그래서 혼잣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혼잣말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집에서 대학까지 꽤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 녀석의 방에 뻔진하게 드나들며 묵곤 했습니다. 방 주인인 친구 녀석도 사람이 워낙 좋아 방은 더러웠지만 늘 즐거웠습니다. 다만 아래층 사는 사람이 영 별로였습니다. 한밤중에 꼭 혼잣말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중얼거리는 게 위층까지 들릴 정도였으니 꽤 큰 목소리였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도통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불평을 하는 건지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고 기분 나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끔씩 방에 모여 술을 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들 때도 있으니 딱히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그 녀석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한 친구가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이 나서 술을 더 꺼냈지만 여자 쪽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남자친구 뒤에 숨은 것처럼 앉아서는 빨리 집에 가자 라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차를 가지고 왔고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하루 묵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골아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문득 눈이 떠져서 주변을 봤더니 역시나 친구들은 술에 뻗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변함없이 중얼중얼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배가 좀 고파서 술도 좀 끼기 위해서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지나가는데 친구의 차 안에 친구의 여자친구가 타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것 같아서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왜 차에 있어? 안 피곤해? 저런 곳에 어떻게 있으라는 거야? 야, 뭐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좀 더러워도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아니야. 친구의 여자친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 혼잣말 소리가 거슬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 그 중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래? 진짜 거슬리지 그거.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했는데 정작 그녀는 몹시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너 그 소리가 들렸어? 근데 그 방에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친구네 방 아래층은 불이 꺼진 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반복하는 아저씨라니 상상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뒤에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저는 방 주인인 친구나 그 방에 놀러왔던 친구들에게 혼잣말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혼잣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영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왠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그 친구의 집으로 가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두려움도 없어질 무렵 나는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니 무척이나 즐거워 저는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가니 정신이 가물가물해져서 슬슬 그날처럼 하나씩 골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던 아르바이트가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취기는 돌았지만 영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혼잣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일어날 기색은 없었습니다. 역시 귀신의 목소리인가 싶어 잔뜩 겁에 질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희뿌연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로 자세히 보니 50대 무렵의 아저씨가 정자를 한 채
방 주인인 친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조차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아침이 오길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고 그 아저씨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생각에 황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지만 귓가로 아저씨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점차 목소리는 커지며 이제껏 들었던 혼잣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 전부 전하긴 힘들지만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미끄럽다, 춥다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섬뜩한 말인데 억양도 없이 그저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까무러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기를 쓰고 참고 있는데도 신경이 쓰여서 실눈을 떠보니 아저씨는 바로 내 옆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편의점까지 도망친 뒤 거기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첫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친구들에게 의리 없는 놈이 혼자 도망쳤냐는 불평을 들었지만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어둠 속에서 봤던 아저씨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흑백 사진 같지만 무척이나 선명해서 모공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였으며 중얼중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은 꼭 닫힌 채로 눈이 없어서 그 자리에는 텅 빈 것처럼 검은 구멍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기리님, 현토치님, 훈이님, 빼빼로님, 달빛님, 하익룡님 어서 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제 수요일이 되었는데 수요일이면 다음날이 던파 빼치 날이니까 저는 아이템 쓸 거 다 쓰고 그럴 것 같아요. 하리님도 고생하셨어요. 날도 추운데. 저는 뭐 밖에서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오네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요새 뭐지? 로스트아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로아는 나 이 컴퓨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코코님도 고생하셨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맞아 맞아. 아주 위험하죠. 로아 신캐 나온대요. 아, 예, 그 말 봤어요. 서포터라는데요. 전 해보긴 했어요. 친구네 집 가서 해봤고 집에서도 했는데 뭔가 용량이 너무 커서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컴퓨터에 그래서 약간 애매했습니다. 뭘로? 로아도 무료예요.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치. 오호. 누가 시간 좀 잡아둬봐요. 나샤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메베짱, 백호님, 오네님, 긍정님, 귤맛 하리버님, 데빌님, 안개비님, 딸기밀크님, 팅커벨님, 티봉님, 빨간 스타킹님, 억두님, 정희님, 라이크토요님, 금아리님, 순이아님, 호연님, 젊은 농부꾼님, 부타요님, 코크님, 억트님, 그런기리님, 예지사강님, 디제이님, 코크님, 소님, 69세님, 알타리모님, 사사키즈님, 진리님, 흥이나요님, 간디님, 154315님, 도파이님, 대장님, 까만별님, 이글스님, 용이님, 옹아이님, 대나님, 산태바람님, 이에예스님, 일루미나티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우야꽃님, 현토치님, 훈이님, 페페로님, 달비님, 나사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한주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10주년 방송 그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또 공지를 더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10주년이 지나면 또 기념일이 3700일이거든요. 3700일 때도 와주시고. 3700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3700일이야? 방송 1000일, 5주년 이런 거 봤어도 3700일은 정말 좀 애매하거든요. 아이고, 재선님, 희호님 어서 오시고요. 10년 하신 분 처음 봄. 있긴 있을걸요? 아프리카계 유재석? 그러기엔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그냥 지방령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방송에서 뭐 할지는 저도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아마 옛날 거 클립 부검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 클립 부검. 보니까 클립이 2012년이야. 미쳤나봐. 그래서 클립 좀 부검 좀 하고 게임 녹화 아이작이 있네. 진짜 옛날 아이작이구나. 그리고 그것도 있네. 나 저때 챌린저 분이랑 게임해가지고 저기다 내가 그렇게 써놨네. 저 버스 맞으니까 욕하지 말아달라고. 아무도 욕 안 했는데. 근데 저 때는 욕 먹은 적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결투장 한 것도 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게임 한 것도 있고. 와, 조회수 높은 편이네. 아프리카 VD 치고.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저 때 진짜 롤 정말 재밌었는데. 소개팅님, 일사님, 비시즈님, 천사님, 희호님, 재선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11시에 올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또 보자고요. 냉냉. 그러면 저는 이제 VOD 다운받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오늘도 칼같이